전주 1편에서는 남장로회에 의해 호남 선교가 시작되는 그 과정을 보았습니다. 2편에서는 7인의 선발대라 불리어지는 남장로회 초기 선교사님들의 프로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 출생한 데이비스 양은 어려서 부친을 여의고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한국 선교사로 떠날 무렵 어머니가 병으로 위중한 상태셔서 출발을 주저하고 있을 때 어머니는 예정대로 출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함으로써 데이비스는 울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9일 만에 어머니는 결국 소천하셨습니다. 1896년 입국해서 전주 예수병원에서 사역하던 해리슨 목사와 1898년 결혼을 합니다. 그들의 결혼은 서울에서 레이놀즈 목사 주례로 진행됐습니다. 신혼생활임에도 그녀는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 않고 병원 신방 사역을 무리하게 하다가 발진 티푸스에 전염돼 1903년 41세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미조리주에서 출생한 그는 본래 풀턴 웨스트민스터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나 졸업을 불과 1년 앞두고 선교사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26세에 시카고의 맥코믹 신학교에서 수학했습니다. 그는 여동생 매티와 함께 한국 선교사로 내한했습니다. 전킨과 함께 전주를 찾은 첫 번째 선교사입니다. 1893년에 전주로 내려와 호남 선교 개척의 선발대가 됐습니다. 전주를 중심으로 전북 익산, 정읍, 금구, 태인, 고부, 흥덕, 부안, 임실, 남원 등의 각 지방에서 꾸준히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의 전도로 설립된 교회가 78곳, 장립한 장로가 21인, 목사가 5인, 세례를 베푼 교인이 1,500명이었습니다. 자기 집 머슴을 장로로 세우고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 안수를 받게 한 후에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한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의 아름다운 사연이 있는 김제 금산교회도 이때에 설립됐습니다. 전주 예수병원을 세운 마티 잉골드와 8년의 연애 끝에 1905년 결혼합니다. 테이트는 1925년 심장병이 악화돼 한국 선교 33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1929년 결국 심장병으로 별세했습니다. 부인 잉골드는 95세까지 장수한 후 1962년 소천했습니다. 테이트 목사의 여동생인 그녀는 7인의 선발대 중에서 여성으로서는 가장 먼저 가마와 말을 타고 육로로 전주에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1898년 여학교와 주일학교 그리고 성경학교를 세워 성경 교육에 힘을 썼습니다. 그녀가 시작했던 학교는 교육 담당 여선교사인 랭킨에게 이어졌고 이 학교가 현재의 전주 기전여학교로 발전했습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며 오로지 한국 여성 선교에 44년간 헌신했습니다. 1935년에 은퇴하고 1940년 77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교의 뜻을 같이 한 볼링을 만나 결혼하고 뜻을 모아 한국의 선교사로 함께 오게 됐습니다. 이후 남장로회 선교부의 대표 역할을 맡았습니다. 1893년 3월 자신의 어학선생인 정혜원을 전주에 파송해서 선교 거점을 만들게 했으며 9월에 테이트와 전킨으로 하여금 전주를 답사하게 했습니다. 1894년 3월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의사 드루와 함께 배편으로 인천을 떠나 전라도의 관문인 군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선교를 위해 육로로 인피, 전주, 김제, 영광, 한평, 무안, 우수영, 순천, 좌수영 등의 선교지를 순방했습니다. 1893년 1월 남북 장로회 선교사 공의회를 조직할 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1895년 남장로회 선교부 대표로 번역위원이 돼 실무를 담당하고 전주에서 구약 성경 번역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선교사이자 신학자이며 어학자였습니다. 한국 초기 교회사에 남긴 공헌은 물론이고 호남 선교에 끼친 그의 업적은 지대합니다. 45년간 한국 선교 사역을 마치고 1937년 미국으로 돌아가 1951년 84세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레이놀즈 목사의 부인입니다. 교사로 재직하던 중 선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던 레이놀즈를 만나 1892년 결혼을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따라 한국 선교사로 와서 남편이 45년간 서울, 전주, 평양 등지를 순회하는 동안 옆에서 내조하며 한국 선교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1937년 은퇴해 미국으로 귀국했으며 1962년 94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버지니아주 크리스천벅에서 판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전키는 어려서부터 웅변의 소질이 있었고 전도에 대한 열망도 대단했습니다. 전주보다 나중에 창립된 군산교회에서 먼저 세례를 베푼 것도 그의 열정적인 성향과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1893년 9월 미국 남장로회 선교회의 담당 선교지인 전라도 지방, 특히 전주의 테이트와 함께 육로를 따라 선발대로 찾아갔습니다. 1896년에는 군산에 선교지부를 설치하기 위해 거처를 군창역 근방으로 정하고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모이자 전키는 자신의 집에서 예배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군산 구암교회와 계복교회의 시작이 됐습니다. 인근 옥구, 익산, 긴제 등을 다니며 너무 무리한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1904년 선교사 공의회에서 그의 건강을 염려해 임지를 전주로 옮기고 거주 지역에서 20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 그의 건강에 대한 배려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주로 옮겨온 이후에도 서문박 교회를 담임하며 예배당을 크게 신축하고 인근에 6개 교회를 창립하고 고아원을 설립해서 사회사업에까지 사역의 폭을 넓혔습니다. 결국 1907년 12월 폐렴으로 눕게 되고 1908년 1월 43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동료 선교사들과 교회들은 그의 공적을 기리며 전주에 새로 세운 여학교를 기전으로 명명했습니다. (1865년) 미국 버지니아주 프레드릭버그에서 출생했습니다. 전킴 목사와 결혼하기 전까지는 교육 사업에 종사했습니다. 전킨이 한국 선교사로 파송되자 남편을 따라 선교사로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함께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선교 중에 군산 습지대에서 생활하며 세 아들을 생후 1개월에서 10개월 만에 잃고 이후 남편까지 잃게 된 그녀는 할 수 없이 어린아이와 유복자를 안고 귀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08년 귀국한 이래 고단한 삶 속에서도 두 아이를 잘 키워 한 아들은 훌륭한 목사가 되게 했습니다. 1952년 8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남장로회가 한국에 최초로 파송한 7분의 선교사의 삶과 사역을 요약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전주 3편에서는 저분들을 통해 호남 선교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시체를 몰래 갖다 버리던 투장터 위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건립하고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물결이 해일처럼 일어났던 그 역사의 현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